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방위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K방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은 계룡대, 자원대 등 국방정책, 교육기관은 물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와 산업이 집적된 국방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인 카덱스가 처음 계룡시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방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K국방수도 대전, 충남을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욱구 대한민국 육군협회 사무총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희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원 카이스트 을지연구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허욱구 사무총장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성장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나라가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정세는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지역적인 분쟁 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다 아시다시피 우러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문제, 또 아태 지역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중국과의 어떤 남북중 해협과 같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미 성능 좋은 것은 검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생산 능력이 그 나라의 어떤 필요한 시기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무기를 우리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사용하면서 그 성능을 개량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상에서 이미 검증된 무기 체계와 생산 능력이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안보 환경 등 이 포괄적인 쟁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선희 교수님, 방위산업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 요인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 방위산업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앞서 허욱구 사무총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 분쟁에 있어서 이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안보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종착점이 없는 과제입니다. 해서 방위 산업 자체도 지속형이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도 이 방위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라는 이야기로 이제 불리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 국방 관련한 관계자들이나 또 종사자들이 이 지역에 모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모이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또 지역 역량이나 또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방위산업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전은 자원대를 비롯해서 교육사령부, 육해 공군 대학이 위치해 있어서 그야말로 국방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K방산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원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대전은 우리 국토의 어떤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원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 기관들도 밀집해 있고,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기관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또 2022년도에는 방위사업청이 대전이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아마 방위산업의 중심지가 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전 연구개발특구 안에는 애터리들 포함한 어떤 정출현 정말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위치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나 충남대 등 대학들, 또 방산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또 저희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전 지역 소재의 어떤 기술 경쟁력 있는
강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인프라들이 저희들이 이제 대전이 어떤 방산의 중심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은 이제 이제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본다면은 전통적으로 어떤 완성 체계를 생산하는 어떤 제조업 중심의 방산 업체가 이제 좀 주류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술 중심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든가 핵심 구성품을 어떤 개발하는 정말 R&D 중심의 이런 방위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R&D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대전이 정말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K방산의 중심은 대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위 산업의 특성화에 있어서 대전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남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자, 상군 본부, 육군 훈련소, 국방대, 육군 항공학교 등 국방 교육 산업이 집적돼 있는데요. 자, 방위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충남의 비교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충남 남부 권역은 육군 훈련소, 계룡대 비롯해서 국방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부터 충남은 이제 이곳에 국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또 충남은 보면 북부 권역과 서부 권역은 제조업이 또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제조 산업이 이제 배후 산업이 될 수 있어서 그 북부 서부 권역과 남부 권역을 좀 연계한다면 이 충남의 남부 권역, 계룡, 논산, 금산 일대를 국방산업의 클러스터 또는 국방산업 메카로 육성할 수 있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충남에서는 2일 2호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5개년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정부에서는 전국을 이제 한 7개의 초광역 특화 지역으로 좀 구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특화 발전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남의 어떤 국방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정재원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국방연구개발과 획득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이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이전하게 된다면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시겠지만은 이제 방위사업청은 뭐 방위를 개선 업무하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육성, 그다음에 군수품 조달을 하는 이제 정부 기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국방 예산 한 60조 중에서 한 18조를 이제 방위사업청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대전이 방위산업을 뭐 육성한다고 했을 때 아마 방위사업청 역할은 뭐 절대적이지 않을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18조 원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방위사업청이 대전 온다고 대전이 달라질 것이냐,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숫자에 좀 몰입된 상황인데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이 자체만으로도 지역 내 기업들한테는 우리 방위사업 관련 정보라든가 또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고 또 뭐 각종 행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대전시에서도 2020년부터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을 어떤 4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포함해서 우리 방산 육성 전략을 서로 수립도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국방 반도체 사업단을 유치한다든가 또 방위 사업청과 공동 행사를 주관하는 등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는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내 기업들을 본다면은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인데 이제까지는 좀 막 각자 협의체가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놀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 중심을 해가지고 대전 방위산업연합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한 30여 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걸 토의하는, 아마 어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도 본격적인 대전 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대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현실적이고 좀 더 실속이 있는 그런 방위사업 정책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 내 기업 기관들의 참 아쉬움은 아직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이 아직까지는 뭐 240여 명의 이제 지휘부만 좀 이전한 상태고 아마 28년이 되면은 완전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정말 어떤 지역 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위 산업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이제 뭐 방사청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전시 자체의 어떤 예산 투자라든가 또 노력이 많이 좀 수반돼 줘야만이 방사청 대전 이전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소장님께서 방사청 대전 이전 직간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이선희 교수님, 네. 자 방사청 대전 이전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 그런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조달청 같은 경우는 조달청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일단 핵심 고객이 정부입니다. 물론 일부 군수 물자 중에서도 뭐 일반 물자류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조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주 고객이거든요. 이 군이 고객이기 때문에 군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방사청이 위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순기능을 갖고 있는 내용과 동시에 이 수요군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사청이 근접해 있음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 입장에서도 가까이 있는 이 각군 본부들 또 육군 군수사도 있고요. 이런 군수사나 각군 본부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사청이 특히 이 대전 지역에 이전한 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 입지를 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국방부에서 이 방사청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 R&D 관련해서 그 관련 기관들을 다 모아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정부도 조금씩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지역 죄송합니다. 정부 시책이 바뀌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대비를 반드시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국방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방사청 이전을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역 자치단체가 또 준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민선 8기 충남은 국가 산단 조성과 또 국방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논산 국방 국가 산단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종호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가 국방산업단지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예산이 한 1,917억 원, LH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한 560억 원 정도. 그래서 그게 끝나면 내년 초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9월 달부터 국방 국가 산업 단지를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돼서 한 10년 만에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국방 전력 지원 체계, 군수 물자 장비, 첨단의 장비 물자들 그리고 이제 부품 부속료들 주로 소부장 산업들이 이제 입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남 남부 권역이 좀 산업 기반이 취약한데 네. 이 국가 국방 산업 단지로 인해서 굉장히 제조업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 제조업만 있어가지고는 이제 국방 산업이 육성되는 건 어렵고 국방 관련 기관들이 거기 같이 입지해서 산학연 관군 협력 체제가 구축이 돼야 이제 국방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네. 예. 이제 산학연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양대가 K-국방이라고 하는 특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이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면서 K-국방의 민관군 산학연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건양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 어떤 세부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건양대학교가 이제 글로컬 30 제안을 이제 K 국방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됐습니다. 교육부 이제 국비가 한 1,0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뭐 지자체 매칭하고 간접비까지 합치면 한 4,000여억 원의 아주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가 앞으로 5년간 진행이 되겠는데요. 국방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식 융합 산업이고 그리고 국가 주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국방, 정부나 군에서부터 이제 수요가 나오는 거죠. 물량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부나 군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요 창출로부터 국방 R&D, 생산, 교육, 고용 이게 선순환처럼 잘 연계가 됐을 때 또 국방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 R&D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요 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 현실에 보면 국방 R&D에 굉장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낭비죠. 이제 그런 국방 R&D의 역할도 잘하고 이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연계해주고 또 군의 소요 창출도 좀 도와주고 이것이 생산이 되고 또 전문인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건양대학교가 할 수 있는 거죠. 종합대학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건양대학은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학사 구조를 완전히 개편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강하고 계획도 돼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했겠지만 그리고 연구기관 연구원 체제를 만들어서 국방 R&D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도 이제 시켜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양대학의 글로컬 대학 지정은 충남 남부 권역의 국방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고 굉장한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 세종, 충남에 집적되어 있는 국방 정책, 연구, 산업, 교육을 기반을 활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카덱스가 이 계룡에서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관기관, 주최기관이 육군협회였는데요. 육군협회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허욱구 사무총장께서는 이번에 계룡에서 처음 개최된 카덱스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번 카덱스가 계룡에서 개최된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모든 논의의 최종 상태와 같은 전시회가 여기서 열렸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상무기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카덱스 2024라는 이름으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6회 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에서 열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 협회가 주최하는 이 지상무기 전시회는 2014년부터 이제 경연대로 서울에서 열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계룡대로 옮겨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성과로 증명된 명품 전시회라고 하는 많은 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떤 요건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방산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느냐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우리가 생산한 무기들을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보러 오느냐의 문제고 세 번째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소요군의 육군의 장병들이 얼마나 전시에 오느냐고 하는 것인데 이번 전시회를 보면은 그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다들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업체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국에서 약 36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 업체로 보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스웨덴의 사브, 프랑스의 또 샤프란과 같은 회사가 들어왔고요. 국내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업체들까지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VIP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15개국에서 장차관이 참석을 하고 방위청장급 고위급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국의 육군 참모총장과 26개국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대리로 보낸 장군이나 또는 군수 관련된 사령관들이 참석을 해서 약 16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무기를 사용하는 군과 관련된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3일 동안은 이제 주로 업계 관련된 분들이 왔는데 한 3만 8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육군의 장병들이 16,000명이 왔는데 그것이 대단히 업체에서는 많이 참석한 걸로 되게 그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약 8만여 명 이상이 기간 중에 참가를 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매년 계룡대에서는 지상군 페스티벌이 육군 주관으로 그다음에 계룡시가 군문화 축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카덱스하고 이제 세계 행사를 같이 합치다 보니까 통상 얘기하는 어떤 상승 효과로 인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이 돌파가 돼가지고 계룡시 집계에 의하면 한 1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카덱스의 어떤 성공적인 의미를 담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와 같은 의미가 함의하는 바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기관 또 군 관련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카덱스라고 하는 국제 전시회가 이 충남권에 특히 계룡시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정점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융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군요. 2014년 시작되어 10년 만에 수도권이 아닌 계룡에서 처음 개최된 카덱스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선희 교수님께서는 카덱스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도 이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계룡시 그리고 충남에서 개최됐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서울 지역을 떠나서 이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방산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교류거든요. 그래서 방산 관련한 그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연구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 해외 바이어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정보를 교류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 충남 지역에 유지가 되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과 충남 지역을 이 카덱스의 본산지라고 이렇게 딱 각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제가 2028년까지 계룡시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협회에서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룡에서 10년 만에 처음 개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카덱스는 계룡시에서 계속 주최하고 개최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계룡시에서 열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기존에 서울에서 했던 관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의 어떤 좀 하는 문제 또 숙박의 문제도 일부 제기되긴 했으나 그것이 지금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권에 있는 기업들은 불편함의 일부를 호소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청 이남권에 있는 업체들은 대단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 킨텍스에서 했을 때는 소요군의 군인들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육군본부나 여기에 있는 충청 이남권에 있는 부대 간부들이
상당히 출장을 가서 촉박한 시간에 전시회를 보는 그런 단점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많은 장군으로부터 장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인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계룡대에서 하게 되는 장점은 다음에 할 때는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대전이라든지 충남권과 잘 협조해서 또 관, 학교, 연구기관하고 잘 합조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게으러진다고 하면 이쪽으로 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어떤 전시회가 전체 충남권의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대단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국방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덱스의 효과성은 수도권보다는 계룡에서 개최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장재원 소장님. 대전시도 대전 테크노파크 부스를 설치하고 활동을 했는데요. 대전시는 이번 카덱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 참여한 기업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 이 충청권에 이런 대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를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육군협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방위산업에 참 수십 년 했지만은 아마 이 카덱스 행사가 우리 대전 충청권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이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좀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큽니다. 네. 대전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기업 편향으로 본다면 한 6개의 방산 업체를 포함해가지고 한 60여 개 업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방위산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덱스 행사에서는 이제 테크노파크가 준비를 해서 대전 홍보관을 운영하고 위성 항법 장치라든가 드론 또 레이더, 3D 프린터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한 10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카덱스를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부스를 돌다 보니까 느낀 아쉬움은 상대적으로 대전은 좀 대전이 하고 있는 영역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전 방산혁신 크레스트에서 이제 우리 초소형 드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국방 벤처센터 협약기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아마 우리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대전시를 조언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좀 국제 방산 협력 어떤 공동 기술 개발 어떤 컨퍼런스 이런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방산 또 우리가 K 방산이 되면서 좀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해외 이제 바이어들이 오고 기관들이 왔을 때에 국내 우수 기업들과 조인을 시켜주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완성품 어떤 수출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R&D 능력이 있어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같이 개발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 입장에서도 어떤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어서 이정 원장님께 카덱스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카덱스는 그 주 전시장에서 무기 장비 전시회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나 세미나도 같이 열렸습니다. 저도 첫날 충남 국방산업 발전 정책 포럼에서 발제도 하고 셋째 날에는 저희 국방산업연구원 주최로 국방 신속 획득 제도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덱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우리 허욱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이제 좀 지역별 특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사하는 땅이 많으니까 이제 생산 기지, 그다음에 시험 평가 실증센터 이런 것들이 좀 집적을 시키고 계룡은 이제 국방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제 연구단지 조성 R&D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 마이스 산업의 일환이죠 카덱스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육군협회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육군협회는 그 아우사라고 워싱턴에서 그 아주 정말 세계적인 그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제 대한민국 육군협회도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도 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육군 협회를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카덱스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외국의 방위산업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남 이 계룡만 아니라 대전, 세종까지 묶어서 초광역권이 이런 국방 마이스에 좀 협력을 하는 이 협력 시스템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거기서 오랫동안 지금 지상군 페스티벌이나 군 문화 축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덱스까지 하는데 이제 가건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적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좀 거기다 좀 건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위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0년 창원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대전 그리고 2023년도에 구미가 방사청이 주도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정재원 소장님, 방산 클러스터 사업이 무엇이고 또 대전이 선정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방위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시기도 역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과열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아마 방산 육성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모티브가 아마 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예산이 한 500억 이하 규모로 해서 중앙정부 방사청과 지자체가 50%씩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내에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남 창원이 했는데 여기는 부품 국산화, 그다음에 이제 대전은 드론 특화형, 그다음에 구미는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K방산 붐에다가 또 지자체의 과열 영상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이제 정치권까지 동원해가지고 압박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아마 신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신규 사업 설치 예산은 지금 방사청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이제 다 지켜보자 뭐 이런 이제 시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열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아마 이제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 돌아와서 이제 대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대전은 이제 드론 특화형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22년도부터 26년까지 이제 저 군에서 필요한 초소형 드론 이제 아주 한 30g 이내의 초소형 드론입니다.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흠지 착륙형 드론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개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 꼭지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전시도 그렇고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참여하는 우리 지자체들의 과열된 어떤 이런 양상을 좀 조절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어떤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좀 마중물로 해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초기 단계에서 아마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림이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자체 우리 계신 분들한테도 후속 사업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산 첨단 국방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산업단지 안에다가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끝나면은 이걸 연계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저도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긍정적이면은 우리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원장님, 충남 같은 경우에도요.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올해에는 태안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유치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국방 연구 시설의 유치, 충남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죠. 이 국방연구 및 시험평가 기관이 충남에 이제 유치되면서 충남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방산업의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남이 그동안 그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도 이제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방산 관련 기업들이 만든 그 장비나 이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실전장 환경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나 그런 센터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장비나 무기 체계들의 실전장 환경에서의 군 적합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 생각에는 10만 평 이상 되는 지역에서 몇십 명의 그 부대 제대를 편성해서 실제 그 로봇이면 로봇, 드론이면 드론을 실제 편제해서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고 건물 지역에서 서로 이제 전투도 해보고 이 수풀 지역에서도 해보고 개천 지역도 해보고 맨날 며칠 그렇게 해봐야 실제 군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좀 제한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국방미래기술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서는 이제 ADD에서 개발한 어떤 국방 로봇이나 장비들을 자율주행이라든가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이런 실전장 환경에서 군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DD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논산이 땅이 넓으니까 그런 실증센터를 좀 구축해 준다면 자기들과 이렇게 호환이 되고 상호 보완이 돼서 그 무기 장비 개발하는 기업체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논산 지역에 좀 부지도 확보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산업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이 네네.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국방기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자,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기관 유치 계획이 무엇인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충남의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충남 남부 권역에 우리 국방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이제 국가 국방산업단지 이제 조성이 시작됐고 물론 1단지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한 26만 평 정도 규모인데 그 옆에 또 2단지를 또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1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부장 산업 쪽이고 2단지는 좀 첨단 분야입니다. AI 기반의 드론, 로봇,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국방산업의 특성상 산업청만 입지해가지고는 그냥 일반 산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국방 관련 기관들이 거기에 입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 같은 대학의 역할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자체가 또 도와줘야 되고 이게 이제 산학, 군, 관련의 협력체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은 결국 국방 관련 기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방 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이라든가 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라든가 그 외에 이제 국방 관련 기관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이나 충남이나 이게 계룡, 논산이 서로 경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하면 서로 이제 경쟁해가지고 손해본 또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은 지자체장님들이 서로 윈윈해서 서로 협력해서
더 나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협력된 힘을 발휘해야 그 기관들이 유치가 되지. 그 국방기관들을 충청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미도 하고 창원도 하고 전국이 다 하고 있거든요. 호남권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서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들은 그 기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잘 준비해서 이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장님의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서무총장님, 한편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클러스터 경쟁이 아니라 광역화된 국가 방위 산업 벨트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 질문에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카덱스 행사를 통해서 뭐 그러한 질문에 좀 더 지엽적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대단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은 지자체와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같이 이렇게 협업이 잘 되고 상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 상생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네. 저희는 전시장만 국한해서 보면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대전에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전시장으로 끌고 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전시장에는 대전, 그다음에 충남, 구미, 창원의 어떤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전시장을 꾸미긴 했지만 아까 지적하셨지만 좀 더 좋은 기업들,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오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에도 정말 여기는 입지적인 조건이나 좋은 데가 많은데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에 좀 협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사전에 좀 더 노력해서 예를 들면 무관단이라든지 주한 상공하고 와 있는 해외 상공 회의소라든지 이런 업체 대표들하고 잘 조율을 하면 전시회 기간에 이번에 이제 필리핀하고 중앙아시아에는 그 수출 상담회를 사전에 연결해 갖고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더 많이 좋은 질 높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 노론됐던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협력적인 방위산업 육성의 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재원 소장님, 대전 충남의 방위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문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방위사업청이 이제 2006년 만들어지고 벌써 이제 한 1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사이에 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인력 규모가 이제 방위산업 솔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가 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 공무원 중심으로 이제 인력만 키워지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이라든가 또 기업들 이런 이제 정보 교류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현직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이 인력 양성 사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종호 교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저희 학교 연구소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 관리 인재 양성한다든가 또 방산 수출 전문가를 키운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방위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에 직접적인 어떤 R&D 예산이나 사업 예산도 있겠지만은 또 지자체가 가진 강점 속에서 특히나 이제 대전 충남권은 아마도 인재 양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키운다든가 하는 다양한 사업을 좀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큽니다. 자, 사실 미국, 유럽도 국가 방위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 문제인데요. 한국은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재 양성 계획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선희 교수님, 국방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재가 이끄는 이런 국가가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국방대학교에서도 뭐 인공지능이나 또 무기체계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양대에서도 이번에 글로컬 선정이 돼서 굉장히 큰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인력이 부족한 면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기관이나 또 연구기관에서 만든 이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대전 충남은 연구기관도 많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각군 본부도 있고 실제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융합을 해서 같이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앞서 그 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을지 연구소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요. 또 건양대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공유를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전문 지식을 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방위산업을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대전 충남이 명실공히 K 국방의 수도가 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근본 아마 카덱스 행사가 굉장히 어떤 저희들한테 많은 거를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국방 수도, 방산, 메카, 충청권, 대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창원이라든가 구미 이런 뭐 국가 국방 산다는 거의 한 40-50년씩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충청권은 이제 도약하는 어떤 국방 산단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방위 산업 육성한 데 있어가지고 메카를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토의하시면서도 사회자께서 하셨지만은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참 세종과 충남, 대전이 다 묶어지면 정말 바람직한데 한시적이라도 먼저 충남, 대전이라도 손을 잡고 아마 이 카덱스 행사의 어떤 좋은 교훈을 좀 다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은 우리 대전 충청권이 방위 산업 육성의 어떤 메카로서 도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선희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쟁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러면 이천, 용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듯이 우리 대전 충남도 연구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각군 본부도 있고 이런 특성을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방위 산업이 당연히 이 대전 충남 지역의 메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욱구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많은 논의 속에 나왔던 얘기지만 첫 발을 디딘 것, 카덱스가 충남 계룡 지역에서 열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저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저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지원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는 사전에 이렇게 얘기됐던 모든 것들이 그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장과 세미나와 기타 여러 가지들이 녹아 들어와서 정말 이 대전과 충청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하나 발휘될 수 있는 마지막 그 잔에 물을 딱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을 전시회가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 장에서 대전이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카덱스가 이 대전 충남의 국방산업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비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방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산학연, 관군의 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위해 협의체 같은 것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산하위원 관군의 협의체 활용을 좀 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국방산업은 어차피 이제 국가 주도 산업이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보니까 컨트롤 타워를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충남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방산업의 출발은 소요의 창출이거든요. 어떤 무기체로 갈 것이냐는 소요의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R&D, 생산, 교육, 고용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소요 창출을 위한 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군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각 군의 미래 혁신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통합을 해서 미국의 미래 사령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군에서 정말 체계적인 소요 창출부터 나오면 이제 국방 R&D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산하위원 관군이 같이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실공히 K 국방 수도인 대전 충남의 경쟁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재를 생산하는 안보적 가치와 함께 첨단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이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산업이 집적된 대전 충남의 경우 지역 경제 발전과 인재 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 기반이기도 한데요.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K 방산혁신, 민관군 산하견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